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챗 GPT입니다. 과연 GPT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기계가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가 어떠한 원리로 적용되고 또 그 바탕에는 어떤 이론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챗 GPT로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챗이라는 말은 우리의 말이나 글이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generative, 이 G라는 거는 생성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pre-trained, 미리 훈련받은 이런 의미를 갖고요. 그리고 transformer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변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용어를 왜 GPT라고 하고 이 표현들은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되었는지 조금 어려운 이론적 체계도 들어가 있습니다. 원리는 그렇습니다. 미리 학습된 내용을 변형 생성하여 말과 글로 표현한다. 이러한 핵심적인 이론은 20세기 최고의 천재로 인정받고 있는 노암 촘스키의 이론 체계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촘스키 언어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변형과 생성이거든요. 그럼 변형과 생성이 무슨 말인가? 이런 체계를 따를 것인데 인간의 언어를 어떻게 기계가 혹은 인터넷 환경에서 표현이 되는가? 이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이 내용이 이해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용어를 좀 바꾸겠습니다. T부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랜스포머라고 제가 발음교를 훈민정음 방식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 트랜스포머라는 발음에서 나오듯이 우리는 그 변형, 생성 이런 뜻을 연관시켜서 볼 것입니다. 변형이라는 것은 어떤 틀을 바꾸는 것이죠. 이 틀을 바꾼다라는 뜻인데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이죠. 자, 우선 발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의 원리는 어떤 것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T는 티읕으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R은 로나 루, 우리말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음소에 따른 글자 표기 원리죠. 그래서 T, 그 다음에 로, T하고 로로 표현했고요. 에에 해당하는 발음 표기하고 그 다음에 받침으로 니은과 시옷을 표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글자에는 일정한 호흡이 있습니다. 소리 호흡을 맞춰서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걸 짧은 시간에 한 번의 호흡으로 발음하는 방법입니다. 제 동영상 다른 강의를 들으셨다면 명확하게 아마 저 글자 표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발음은 어떻게 되냐면 트랜스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트랜스라는 발음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음, 일본식의 한글 영어 표현으로 가면 도란스라고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트랜스라는 거는 변형이라는 게 바로 그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전기의 흐름에서 220V, 이 220V를 110V로 변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이제 트랜스라는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220을 110으로 혹은 110은 증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원리가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게 바로 오늘날의 반도체에서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반도체에서 NPN이니 이런 용어가 바로 이러한 그 증폭의 원리, 이 개념. 그래서 N이 이제 네거티브, 음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P가 positive에서 양,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시키고 그 과정에서 중간에 전공이라든가 아니면 증폭작용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변형과 그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게 바로 trans라는 단어에 담긴 뜻입니다. 이러한 TRANS는 바로 변화시켜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form이라는 단어는 F 발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피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쓴 글자 표기로 나타냈습니다. F의 뜻은
이렇게 발음하라는 것이죠.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리을까지도 같이 표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소리는 우리말의 폴 이런 발음은 아니고요. 하나의 호흡에서 끝자락에 흘리듯이 약하게 나는 소리죠. 그래서 이게 리을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는 것 같기도 하는 이런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발음을 해보면 transfer 이렇게 나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기계나 사람을 뜻할 때 붙는 단어 ER이 붙어 있죠. 그래서 트랜스포머라는 뜻을 이제 하면은 변형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장치 이런 개념이 될 것입니다. 그럼 뭘 변형시키느냐 하는 거죠. 자,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다른 동영상에서 그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사람에 해당하는 그 말로 너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나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받을까 봐서 마음이 약해져요. 자,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사람은 이렇게 미리 데이터가 학습이 됐는데 그 결과가 나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변형을 할 수가 있죠. 자, 나라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나는 누구야? 한 글자로 하면 나, 두 글자로 하면은 저요. 그 다음에 세 글자로 하면 제 이름을 말하면 되겠죠. 그럼 네 글자는 자,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사람은 네 글자로요. 꼽아보면서 할까요? 그래도 너 혹은 그래도 나. 자, 나라는 그 결론은 똑같은데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럼 뭐 다섯 글자, 그럼 다섯 글자까지, 열 글자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다섯 글자는 뭐라 해도 나. 그러면 여섯 글자. 아무리 해도 나.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변형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은 같지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인간이 가진 언어 표현의 능력입니다. 물론 10글자까지 옮기는 거 궁금하시면 다른 동영상 찾아보세요. 자, 10글자까지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100글자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형은 엄청나게 많은 변화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고 인간의 언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발음 표기에서 몇 개만 핵심적인 가치만을 여러분들한테 이런 글자를 바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소리를 변형시켜서 다른 부분에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엄청난 언어 능력 중에 하나예요. 이걸 그냥 머리 싸매고 계속해서 지금 기계한테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기계가 이러한 대답을 변형시켜서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변형이라는 게 이제 촘스키 언어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살펴보면 바로 인간들이 어떤 하나의 단어를 문장으로 변형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언어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핵심적인 문장 하나를 딱 뒤에서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 그 문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문장을 또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핵심적인 문장 구조가 있으면 거기에서 네가 나를 사랑함은 너의 나에 대한 사랑은 뭐 이렇게 계속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변형의 또 다른 형태가 그 pre-trained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pre-trained 이 역시 이제 제가 개발한 글자 표기 원리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자음 두 개를 겹쳐서 한 번에 나타냈습니다. P를 피읍으로 했고요. R은 루에 해당하는 거. 제가 바로 이런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다른 단어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뭐 CR로 나오면은 거기다 키읔을 넣고 크리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언어 능력이 바로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계도 혹은 컴퓨터도 배우고 싶어하는 바로 인간의 언어 능력 중에 하나지요. free 이렇게 적용하고 마찬가지로 t 이렇게 train. 그러면 free라는 단어는 이제 그 미리 이런 그 접두사의 역할을 하지요. 미리 앞서서 이런 뜻인데 train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훈련 이런 거죠. 그래서 미리 훈련된 언어니까 미리 학습된이라는 뜻을 갖게 되겠죠. 여기에 ed가 붙었다는 것은 뭐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자기가 한 건 아니고 받은 거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리 학습을 받은 미리 학습된 이러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GPT에서 제가 T를 먼저 말씀드렸고 이제 T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미리 학습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기기한테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이제 야, 인간의 언어 배워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운 거죠. 그러면 그 학습된 거를 변형시키고 또 다른 문장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pre-trained GPT의 원리 중에 핵심 가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미리 학습을 했을 때 어떻게 인간의 문장처럼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섭다라는 단어를 표현을 해야 된다면은 뭐 호랑이, 전쟁, 아니면 조폭들 뭐 이런 좀 무서운 사람들이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돈 뭐 이런 거. 자, 다양한 표현이 무서움의 대상이기도 하지요. 그다음에 엄마 아빠가 무섭다는 사람. 엄마 아빠가 왜 무섭습니까? 제일 만만한 사람. 자, 어쨌건 슬프다. 뭐 슬프다라는 표현 되면 뭐 이별, 죽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러한 단어들이 이제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걸 편법으로 쓰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자기 거 뭐죠 뭐 이력서라든가 아니면 소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이야기나 문장으로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GPT라든가 이런 데 이제 물어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GPT는 미리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장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지요. 이 체계가 바로 그 미리 학습된이라는 그런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그러면 문장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형 생성이기 때문에 미리 학습을 시켜놓은 아까 뭐 호랑이, 죽음 이런 걸 할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옛날 이야기입니다. 대학에서 그 장문을 해오라고 소설 비슷하게 좀 이야기 좀 써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무서운 이야기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GPT 인공지능이 이제 대답한다고 하면 무서운 이야기 하면은 곧바로 이제 받아들이겠죠. 미리 학습이 돼 있으니까 뭐 호랑이 아까 말씀드린 뭐 전쟁 아니면 깡패 뭐 이런 그 중에서 뭘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무서운 이야기니까 제가 짧게 하면 호랑이가 나타났다. 그거 이제 선생님한테 제출했겠죠. 너 이거 문장을 보고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면 슬픈 이야기로 갖고 와. 좀 더 길게 문장을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머리 굴려가지고 다음날 또 냈지요. 호랑이가 죽었다. 무서우면서도 슬픈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은 도대체 안 되는 녀석이네. 그래서 또 그러면 더 해봐. 이제 너 도대체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렇게. 이번에는 무섭고도 슬프고 더러운 이야기까지 해봐. 그래도 이제 집에 가서 그래 이번에는 좀 더 긴 문장으로 해야지.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무서운 이야기, 슬픈 이야기, 더러운 이야기. 그래서 호랑이가 똥 싸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바로 이러한 그 구조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GPT가 미리 학습된 그런 체계에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좀 써줘봐. 그럼 슬픈 이야기 써줘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원리가 바로 변형 생성이라는 거죠. 이 학습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러면 저는 이 동영상이나 여러분들한테 올리면서 우리의 언어에서도, 언어 생활에서도 특히 발음만을 한정시켜서 보자면 우리에게는 바로 미리 학습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언어 생활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제가 많이 올리는 게 우리의 언어 구조에서 미리 학습된 건데 미리 학습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 미리 학습된 게 오류를 갖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버그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본어 방식의 우리가 발음을 이론 체계로 받아들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일제의 강점기를 거치면서 이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우리의 언어 표현, 문자 표현이 왜 그 기본적인 출발점, 미리 학습에서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 생활에서 표현할 때 미리 학습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미리 학습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들을 설득하거나 어떤 분들의 이야기할 때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학습한 게 옳다고 여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학습의 체계를 벗어나기가 힘들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강한 교육 시스템 아래에서 제가 영어 교육이 됐건 많은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잘못된 그 시스템을 저도 바꾸는데 많은 용기와 또 새로운 마음도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우리가 미리 학습에서 잘못된 대표적인 단어 몇 가지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발음을 할 때 F를 히읗으로 하라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일본인들이 하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IRST 이 발음을 자, 어떻게 학습을 했을까요? 일본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F를 히읗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발음을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FIRST 최소한 퍼스트라는 발음은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이제 일본어 방식의 발음이 들어가 있지만 자, 일본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F 발음을 히읗으로 하고 어를 못하니까 아로 해라. 이렇게 미리 학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글자를 하나의 소리 호흡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S라는 시옷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모음 넣어서 익혀라. 이렇게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어떻게 발음할까요? First. 이 발음이 아니라 하수도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학습된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학습에 대한 기본 원칙, 여기에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본인들의 언어 표기를 그럼 일본인들만 사용하면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일본인들은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체계를 우리의 언어 체계로 들어옵니다. 근데 착각을 하는 게 있죠. 이때 훈민정음의 글자 표기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글 아니야?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한글 발음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서 저하고 이제 많은 분들에서 이제 제가 대중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서의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봤습니다. 그러면 한국인들도 어떻게 하느냐? 여전히 그렇게 표현하죠. 이와 관련된 동영상도 제가 수십 개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대표적인 단어에서 뭐 일본인들은 이렇게 발음을 한다면 F를 히읗으로 하고 어를 못하니까 이렇게 웨하스, 과자 이름에서 나오는 웨하스 이런 발음들에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영어를 오랫동안 공부하셨더라도 저는 이 제 동영상 중에서 그 ABCD 영어 기초 발음에 대한 내용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대책은 뭐냐 이거죠. 미리 학습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의 언어 표현은 이렇게 변형 생성돼서 나올 때 잘못되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프로그램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프로그램의 오류부터 잡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F소리 같은 경우는 윗니로 아랫입술 물고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다. 우리말에 없다. 그러면 한국인들은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문자 기호로는 어떻게 인식을 해서 명확히 다른 소리를 인식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 표기 원리 중에 한 가지를 적용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 나타내서 나온 게 아까 앞에 잠깐 보여드린 first 발음입니다. 거기에는 마찬가지로 받침에 리을, 시옷, 티귿까지 한 번에 음소를 전부 다 표기했죠. 그러면 sol까지는 같이 명확하게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sol, 윗니로 아랫입술 물고 sol 이렇게 한 상태에서 시옷과 티읕을 소리내라는 겁니다. 일본인들처럼 수도 이렇게 스트 이렇게 하지 말고 first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발음을 하면 당신 소리에도 그 소리가 들어있잖아. 그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으라는 모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과장해서 말하면 세계 최대의 모음 표현 체계를 가진 민족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모음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으라는 소리도 우리는 모음에 구별되는 소리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 체계 때문에 한국인들이 가진 언어 능력 때문에 들리는 것이지 엄밀하게는 짧게 발음을 하면 실제로 음소 발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first 이 발음을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말에서 있는 발음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단어 하나를 바꿔서 표현해 봤습니다. 물론 영어 단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지만 어쨌건 우리가 응원구어로 많이 사용하니까 그 F 발음을 일본인들처럼 화로 하고 있죠. 화이팅 이렇게 하는 거. F를 히읗으로 한 거. 그렇지만 이 단어를 만약에 발음을 한다면 F를 피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윗니로 아랫입술 물고 파이팅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변형과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F라는 소리를 볼 때마다 저 글자로 연상을 시키면서 발음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원칙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많은 동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드리지요. 저는 이 소리가 이런 소리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더 잘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받침 글자 원리도 변형 생성의 체계를 본다면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일본인들이 우리에게 심어준 그 기본 원칙 중에 가장 나쁜 원칙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영어 발음 원칙이라고 해서 제가 관련 동영상에서도 이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받침의 두 개의 글자를 표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가진 언어 표현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삼, 흑, 업, 올, 할 이런 걸 다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받침의 두 개로 표현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중에 하나는 좀 강하게 소리를 내고 또 하나는 약하게 소리가 나는 것이죠. 한국어에서는 이 소리가 또 그렇게 약하게 흘리지는 않지만 저는 영어 발음 표기라고 했으니까 영어 발음 표기에서는 바로 이 원칙을 적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자음이 겹칠 때의 소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의 언어 능력에 바로 변형과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칙만을 제가 말씀드리면 나머지는 알아먹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AND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가 받침에 두 개를 했습니다. 자, 소리는 어떻게 낼까요? 한 번의 호흡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and 이렇게.
근데 일본인들처럼 and 이러는 건 아니죠. 두 번의 호흡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표기 원리. 이게 바로 비록 훈민정 창제 당시의 글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본인들의 언어 원칙을 미리 훈련시켜 놓은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그 발음의 기본 원칙을 보면 무조건 이런 표기에서 D를 소리 호흡의 하나로 보는 거죠. 소리 호흡이 하나가 이루어지려면 모음이 있어야 되니까 모음을 넣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생긴 발음이 엔드 발음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글자 표기로 변경을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원리를 제시하면 다른 발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와 표기를 문장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GPT의 원리라든가 아니면은 변형 생성 문법의 이론, 언어학 이론까지도 적용시켜 본다면 인간들은 무한한 언어 변형과 생성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언어 생성보다도 언어의 표현에 있어서는 와, 어떻게 저런 표현이 가능해? 저도 감탄을 할 정도로. 혹은 와, 어떻게 저렇게 발음을 잘하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바로 어제 올린 동영상에서 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연결을 시켜서 한번 봤습니다. 이 발음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 발음 원리를 제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무한히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영어에 있는 윗소리는 우리말에 없습니다. 그래서 윗니로 아랫니를 물고 목젖이 울리는 소리,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발음 같은 경우는 vowels, 이렇게 또 여기에는 T는 리을로 소리가 난다는 이러한 원칙, 모음과 모음 사이에 T는 리을로 해라. 물론 티읕으로 한다 그래서 틀린 발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틀리고 말고는 아니죠. 인간의 언어 생활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겠다는데, 이 표현을 보면 vowels, 그 다음에 go, 또 모음이 나왔네요. 이게 양쪽에 모음 나온 상태에서 T가 나니까 리을로 바뀌겠죠. 그래서 go를, 그 다음에 우리말에 없는 TH 발음도 있으니까 디귿 작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polls, 투표소, 투표장,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 표현에 리을이 시옷과 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발음에 따른 글자 표기를 해놨죠. 이 글자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신다면 Votes go to the polls, 이런 식으로 발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Votes go to the polls,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 원리. 이 발음은, 그러면 저는 유권자들이 간다 투표소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주디가 간다 학교에 이렇게 할 때 그 표현에서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짧은 동영상을 올릴 때는 주로 저런 내용들, 기본이 되는 패턴을 여러분들에게 옮기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 핵심적인 문장 체계가 미리 학습이 되어 있다면 무한한 확장을 스스로, 여러분들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그걸 확장해서 표현을 합니다. 언어 표현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영어 교육에서 그죠? 어법 시험이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는데 ing 쓸 자리에 to 썼다 그래서 의사 전달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건 이러한 그 발음만 비교적 정확하게 단어 전달을 하면 나머지 의미는 외국인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내용들을 이제 저는 꾸준히 이렇게 연결해서 발음 표기를 해오고 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많은 부분 느끼는 것들, 오늘날의 GPT로 연결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계가 인간의 능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데, 아무리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인간보다 소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존엄한 인간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언어 능력은 분명히
더 많은 생성 능력, 그래서 더 풍부한 언어 표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